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연기가 도로 위를 안개처럼 뒤덮었습니다. 연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제 오후 2시 6분쯤 남해고속도로 인근에서 액화탄산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탱크롤이 배출 밸브 부위 균열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체 유해 물질이 아니라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21톤의 액화탄산가스로 인해 한때 도로가 결빙되기도 했습니다. 액화탄산가스로 인해 결빙된 도로는 약 1시간 만에 자연 방사됐고 소방당국은 가스 유출로 인한 2차 사고 예방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를 버리고 맨발로 도망가는 한 남성. 어떻게 된 일일까요? 좁은 주택가 골목에 맨발의 남성이 뛰어갑니다. 바로 뒤에 경찰이 바짝 따라붙어 쫓아가는데요. 지난달 1일 대구 동성로 인근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남성이 경찰차에 가로막히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경찰의 정지 신호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남성은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하며 약 15분간 경찰차를 따돌렸는데요. 차량이 비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어느선가 나타난 오토바이의 도움으로 차량을 멈추게 해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덜 익은 패티로 인해 자녀가 병에 걸렸다는 피해 가족 측과 한국 맥도날드가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결국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2016년 용혈성 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에 걸린 어린이 부모가 덜 익은 햄버거가 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맥도날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부인해왔는데요. 마침내 어제 한국 맥도날드는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 비용은 물론 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 데 필요한 재반 의료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후 더 이상 논쟁을 종결하기로 했으며 지난 2년간 논쟁과 공방에 대해 양측이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 수사는 계속 이어질 방침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 3년 만에 열립니다. 잠시 후 오후 5시에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인당 2억 원 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첫 재판에는 피해 할머니 2분이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요. 이 소송은 2016년 12월에 제기됐으나 그동안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여러 차례 소장을 전달했지만 접수를 거부하고 반송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비협조로 소송을 낸 피해 할머니 11분 중 5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재판 역시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네,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이 이제 3년 만에 열리게 됐는데 가장 관건은 이제 일본 정부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 좀 과정을 설명해 볼까요? 모든 재판의 시작은요, 상대방이 그 소장이나 그 재판 관련된 서류를 받았을 때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송달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 재판 당사자인데 이 서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 받는 근거는 헤이그 협약에 국가의 안이라든지 주권 관련된 게 있으면 그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한일 양국이 가입이 돼 있고요.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안 받고 있었고, 그래서 송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재판이 안 열렸는데 급기야는 공시 송달 받은 것처럼 보는 그걸로 지금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다만 공시 송달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시 송달은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재판 진행할 때는 법리 검토는 또 해야 됩니다. 원고 측이 지금 재판을 넣었기 때문에 재판부를 또 설득시키는 작업을 또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재판은 위안부 할머니가 이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고 3년 만에 열렸다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 그러면 이제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뭔가요? 공시송달이라는 거는 이제 피고인 일본 국이 소장 부분 등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뭐 무조건 승소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설령 일본국의 주장이 뭔지 보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장으로 예상되는 게 이제 주권 면제, 뭐 국가 면제라고도 하고 또 국가의 재판권 면제라고도 하는데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는 어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어떤 다른 국가 국민들의 그 소재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국제법상의 원칙이기도 하고 또 일부 조약이 체결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국가는 이런 걸 국내법에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또 두 번째는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이미 다 소멸한 거 아니냐라는 점 또는 마지막으로 혹시 소멸시효가 다 완성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한 차례 확실하게 판단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 주권 면제, 국가 면제 부분은 새로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예. 자, 그리고 맥도날드 관련 소송을 좀 알아보죠. 맥도날드를 먹고 피해를 입은 어린이 측, 맥도날드와 이제 피해자 측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소송전이 이어졌는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용혈석 요독 증후군에 이 어린이가 걸린 거는 사실이죠. 팩트죠. 다만 문제 뭐냐면 이 당시 7월에 네. 이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고소를 했습니다. 맥도날드를 고소했는데 검찰이 수사한 결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나요. 뿐만 아니라 저희 패티, 익지 않은 불량 패티를 만든 제조사로 알려진 맥키코리아 그리고 맥도날드 햄버거 모두 다 이 구속뿐만 아니고요. 이 압수수색 자체가 지금 다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불매운동을 벌이던 상황이죠. 그게 이제 2년여 끌어오다가 합의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합의에 도달했다는 설명을 했는데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조사를 계속하겠다라는 건데 합의와 검찰 조사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 아무래도 합의가 되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참작을 해주겠죠. 예, 예. 이제 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1차 이 검찰의 조사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검찰이 조사하면서 이제 그 맥도날드 점장이라든지 이 종업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참고인 조사 받으면서 이 점장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진술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허위 진술이었다. 이 본사 측의 그 지시라든지 혹은 협의를 한 후에 허위 진술했다고 양심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게 녹취록에도 다 남아 있다는 거는 이제 아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의원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거 다시 이거 재수사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해서 이제 수사는 개시되고 있었던 중에 예. 지금 합의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맥도날드 측에서 이제 피해자에게 치료비라든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제 합의를 이뤘지만 검찰 조사는 계속 진행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